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해가 바뀔 적에 좋은 꿈을 꾸셨냐는 질문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 하기도 하는데요. 모두들 2023년을 맞이해서 좋은 꿈을 꾸셨나요? 모쪼록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은 꿈을 꾸고 밝은 미래를 위한 좋은 꿈을 만들고 또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어느 때보다도 멋진 각자의 2023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림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전에 소개해드린 색 중에서 알료 PER102로 만들어진 카푼 모튬이라는 색을 기억하시나요? 여러가지 다양한 색을 경험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색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색 중에서 어떤 색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금세 나는 반면 또 어떤 색은 색은 예쁜데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한참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도 이 카푼 모튬 색으로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묘한 색을 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카푼 모튬 색을 만든 PER10이라는 안료는 산화철이 주 재료가 되는 자연 안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약간은 직관적으로 혈액이 응고된 후 혹은 고기의 육즙이 조금은 탄 그런 음식을 표현할 때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준비한 요리는 아니고 그림은 프랑스의 명절 음식인 지고다뇨입니다. 지고다뇨는 양고기 오븐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혹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프랑스에서 많이 하는 가정식 요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표현할 때 카푼 모튬 색을 거의 조색 없이 사용을 했고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고기 부분이 채색될 때 카푼 모튬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의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색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투명도에 대한 질문도 주셔서요. 그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혹 수채 물감의 색이 쨍하고 진하게 발색이 되면 불투명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흰색 종이 위에서 특히나 메스톤에 가까운 발색을 하면 어떤 수채 물감 색이라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투명도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검정색 종이를 사용한 것이고요. 잠깐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 색은 시민케 알료 PG19로 만든 코발트 그린 퓨어라는 색인데요. 밑에 검정색 종이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색이 불투명하죠. 반면에 이 색은 미젤로의 알료 PBR20로 만든 레드 브라운이라는 색인데요. 여기 이렇게 흰색 종이에 발색된 것을 보시면 오히려 코발트 그린 퓨어보다도 발색이 진하게 보이는데 검정색 종이 위에서는 거의 자기 색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투명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로만 슈말의 카푼 모튬 물감 정보를 보면 반투명한 발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검정색 종이 위에서 발색된 것을 보시면 어떤가요? 사실 반투명하거나 반불투명하다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애매한 것 같은데요. 어떤 안료는 고유의 투명도를 갖고 있어서 그 표기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 어떤 안료는 모든 종류의 투명도로 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마다 정보를 표기할 때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은 컬러 비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채 물감에서 투명도에 관한 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는 글레이징 표현을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위에 칠하는 색이 불투명한 편이라 밑색을 좀 덮으면서 색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 사용하는 색의 투명도를 이용해서 밑색과 위에 덮이는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 보이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 좋겠죠? 우선 고기색은 약간 옐로우 오커색과 카푼 모튬 색으로 밑색을 칠했고요. 카푼 모튬 색의 밀도를 달리 사용해서 명암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 그림이다 보니까 카푼 모튬의 쿨톤에 좀 더 생기를 주려고 오렌지색과 레드색을 글레이징 했는데요. 굉장히 연하게 발색했지만 그 색들이 고스란히 잘 덮이는 것이 보이죠. 위에 사용하는 오렌지와 레드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불투명한 색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과 색이 정해지고부터는 거의 카푼 모튬 색만을 이용해서 디테일한 표현을 했는데요. 고기의 질감이나 조금 더 익혀진 부분, 더 탄 부분 등을 다른 밀도의 카푼 모튬 색으로 글레이징하며 표현해 보았습니다. 연하게 발색되는 부분에서 저는 카푼 모튬 색의 반투명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또 이렇게 많이 익은 부분이나 탄 부분의 경우는 색이 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의 물감에 물을 섞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잠깐 말하지 않고 그림 진행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기 묘사를 끝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만 슈말의 카푼 모튬 색은 물감의 밀도에 따라 굉장히 다른 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색만으로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부분도 이 색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그림자가 반사되는 재질이 파란색 띠를 두른 도자기라서 좀 어색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사광이나 그림자를 표현하기에도 좋은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풍경 같은 차가운 느낌의 그림에 그림자 배경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카푼 모튬이라는 색을 그림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아서 적절한 영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